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까지 윤석열에게 가장 불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이었죠. MBS.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은 이제 가장 신뢰하는 조사.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 윤석열 40, 이재명 3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막 뭐 각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나오듯이 뭐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주저리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쳐 씹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신뢰하는 조사 MBS에서 9%. 근데 이제 실상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정상적이라면 이재명은 지금 진짜 조금만 더 정상적이라면 나라가 국민들이 이재명은 지금 20% 초반으로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334라고. 30%는 절대 안 깨진다고. 그렇게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윤석열에게 이제까지 제일 불리했던 이 MBS에서 나온 이 조사가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40대 31) 지금 현재 제 가장 근사치에 있는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는 단일화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일화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아직도 단일화 안 하면 질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위 보수라는 것들 진짜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 맞아요. 쓰레기 새끼들. 아니, 김미경 교수 확진되고, 또 어제 그제 유세차 사고 나가지고 2명 죽고 했는데, 거기 빈소를 가라 마라, 꼭 가면은 또 단일화,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상가에 가가지고 단일화 듣고 그 얘기가 가상키나 합니까? 아니, 뭐 완전히 이것들 진짜 정신 나가는 것들밖에 없다니까요. 그 분석은 뭐 개소리니까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우리나라 이때까지 선거를 치러오면서 나왔던 어떤 표심이라든가 이런 선거 구도상 지역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구도상 윤석열이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칠 수가 없는 선거라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가 절대 질 수 없다니까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그거 전에, 그래, 근거가 되는 이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신문을 잠깐 보다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뭐였냐면, 어제
사격 선수 진종호하고 또 뭐 한 30명 정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공개 지지는 내규 위반이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가 또 뭐 그 체육계에 있는 놈들 또 뭐 이재명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뭐 다른 거는 볼 게 없고, 제가 이제 댓글을 몇 개 좀 보다가, 약간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댓글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소라 땡땡땡으로 돼 있는, 이 보면 민주당 전부 주둥이 닫고 선거운동이나 해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인데 왜 자꾸 여기저기 말 같지도 않은 궤변으로 선거 회방만 놓는 거냐. 진짜 이재명 지지하는데 니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다. 그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지지율이 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뭘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요 이력을 봤죠. 댓글 이력을 봤죠. 그러니까 소라마, 광주 소라마니까 진성 빨갱이 아닙니까? 광주 소라맘이니까. 그 이제 쭉 보니까 댓글도 엄청 많이 썼어요. 30일 동안에 댓글을 무려 1200개 가까이 썼어요. 그 이제 쭉 대충 보니까 진짜 진성 빨갱이가 맞아요. 그 전통시장 앞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이게 보면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 광주시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지만 그걸 전통시장 앞에 집어 뭐 니들이 쫄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돼봐라 뭐 저 한심한 사진 한 장으로 비호감 또 폭동하겠노 이렇단 말입니다. 진짜 광주에 사는 이제 아줌마가 맞아. 그것도 진성 빨갱이. 그런데 마지막에 지지철에 하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성 빨갱이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지한다고 한 것도 자기도 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버릴 수 없으니까 지지하는 그 뉘앙스예요. 보면 진성 빨갱이조차도 지금 이 선대위 애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선대위 애들이 하는 짓거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너덜머리가 나겠습니까? 그 맨날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할 그건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네거티브에 마타도어에 무당이 어떻고 근데 무당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그들한테서 오살 날리는 의식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터지잖아요. 아무리 관심이 별로 없고 해도 그래도 그런 굵직굵직한 거는 어쨌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더 너덜머리가 날 게 뻔하거든요. 진성 빨갱이가 이렇게 너덜머리가 난다고 할 정도면 그리고 더 확실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각 시군별 인구 분포도를 한번 분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저번 달 기준으로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인구가 얼마인지가 쭉 나온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어씨. 보시면 총 인구는 지금 5,163만 2천 5,100만 명이다. 5,160만 명. 5,160만 명. 빨간 걸로 해야지. 총 인구는 5,160만 명입니다. 5,160만 명. 그러면 이제 각 행정구역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빨갛게, 빨갱이들이 많은 데를 이제 제가 빨갛게 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요 빨간색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 호남은 제가 판단하기에, 75대 2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가 1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5%, 최대 5%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아까 방금 그 댓글에도 보셨듯이,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한 25%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렇지. 4차 대결로 가면 75대 25가 안 되겠구나. 75대 2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75대 20 정도로. 뭐, 어쨌든, 그럼 이재명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호남, 제주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머지는 동률이거나 이재명이가 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인구 분포를 보세요. 수도권이 50%, 50.4%입니다. 영남은 25%. 그 수도권 영남이 윤석열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세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반반 나온다고 치죠, 그냥.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해서 반반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 제외. 그러면 영남 인구 25%입니다. 55대 40.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데, 55대 40 정도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뭐 60대 한 35 정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보고, 55대 40. 영남에서 55대 40. 충청 10%입니다. 11%입니다. 충청은 제가 보기에 6대 3. 6대 3. 강원? 이거 3%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 윤석열이가 조금 앞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도권 동률로 보더라도, 인구가 보세요. 호남 인구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남 인구의, 25대 10이면 얼마죠? 40% 아니에요, 40%. 40%. 그렇죠. 40%죠, 40%. 인구의 40%. 영남 인구의 4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 충청을 합치면 36% 아닙니까? 호남 제주 합치면 기껏 11% 아닙니까? 세 배 반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인구 분포가. 그러니까 이 구도상 절대 질 수가 없다고요. 왜냐? 이제까지 뭡니까, 소위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영남이었잖아. 그것도 다 이쪽, 부산 쪽.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김대중이 빼놓고
이때까지 저기 87년 이후에 나온 대통령 모두가 다 여기 영남이에요, 영남. 그러니까 영남이었기 때문에 충청, 강원, 특히 충청, 강원 이쪽이 표가 엄청나게 많이 갈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뭐 듣습니까? 충청도잖아요, 충청도. 충청대 막론. 이 충청도가 얼마나 굶었습니까? 한반도 역사상 충청도가 대권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짱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충청도가. 그러면 결국에는 충청도가 결집을 할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6대3. 근데 왜 3이냐, 6대3이냐 하실 건데, 그 전라도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가지고 알 많이 깠잖아요. 부산에도 많다니까. 그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철수 표 어차피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5%를 안 넘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지금 분위기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제가 보기에 아마 50대 45 정도? 윤석열이가 한 5% 정도는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5%면 어마어마하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서 5%면, 그리고 영남하고 충청에서 아마 합쳐서 50% 후반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도권하고 영남, 충청, 강원 합치면 인구가 얼마 됩니까? 75%에 85%. 아니지. 맞구나. 수도권 영남 합치면 75%. 75%에 85%. 강원까지 합치면 88%잖아. 강원도까지, 그러니까 호남, 제주 빼면은 인구가 88%예요, 88%. 그럼 호남, 제주 인구가 12%라는 얘기 아니야. 88%에서 윤석열이가 진짜 아무리 보수 쪽으로 잡더라도 7, 8% 이긴다니까요. 88%에서 18% 이길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12%에서 한 50% 이긴다고 한들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잡더라도 한 5%에서 6% 정도로 차이로 이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는 이기게 돼 있다니까, 구조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한 40대 46 뭐 이 정도로, 그 나머지는 뭐 무효표, 뭐 안철수, 뭐 심상정, 뭐 김동연 이런 애들이 뭐 0. 몇 프로 뭐 이래 해가지고 걔들 다 합쳐서 한 뭐 무효표하고 다 합쳐서만 한 10, 한 뭐 2, 3% 정도 나올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하자면, 그 문재인이가 득표율을 얼마나 했죠? 41%였습니다. 41%. 문재인이가 득표를 41%를 했다고요. 제가 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짓을 해도 이재명이는 무슨 짓을 해도 이 득표율은 절대 못 넣는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때 문재인이가
박근혜, 예, 그, 뭡니까, 뭐, 국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작질로 선동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 박근혜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게 만들어 놓고 실은 선거에서 얻은 게 41%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라고 제가 매일 얘기를 해도 이재명이가 이거보다 더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득표를 넘어선다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진짜 대개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이가 문재인 득표율을 앞서서 더 넘어서 나온다면, 아니, 심상정이 합치더라도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진짜, 만약에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당선이 된다. 진짜, 진짜 이 나라는 진짜 심각하게 병든 게 맞아요. 정말 심각하게 병든 거라니까. 그거는 뭐 굳이 특별하게 얘기 안 해줘도 알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지난 대선은 거의 뭡니까, 박근혜하고 소위 보수 우파를 거의 악마로 만들어 놓고 선거를 치른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41%밖에 안 나왔다니까, 문재인이가 최소한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평판이 좋잖아요. 극도로 싫어하는 비율이 이재명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지지율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진짜 만약에 41%를 돌파하면 진짜 이거는 병든 게 맞다니까. 이 나라가 진짜 병든 게 맞다니까. 5년을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서도 그 윤석열이가 안 나왔으면 당연히 늘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그냥 먹는 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공작질을 하고 마타도를 하고 네가티브를 해도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지지율을 돌파한다, 진짜 그러면 이 나라는 끝난 게 맞아요. 뭔 짓을 해도 이 나라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맞아. 그러니까 제발 뭐 단일을 안 하면 진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씹으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는 간장종지예요. 그걸 지금 윤석열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안철수하고 단일화에 대한 관심 절대 없고요. 그냥 처음에 자기가 그랬잖아. 책임 정리 줄 테니까 기어 들어오든지. 던져줬잖아요. 윤석열이는 이제까지 말을 한 번도 뒤집거나 한 적이 없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대표님도 항상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꿔왔는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하면, 뭐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재명이를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뒤집잖아. 그걸,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대충은 다 알아요. 대충은 알아. 그리고 비리가 엄청나다는 것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재명이가 절대 못 이긴다는 그 신호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선대위에 있는 애들이, 뭐, 종편이고 어디 패널로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 뜨는 얘기가 네거티브 마타도밖에 없잖아요. 무당이다, 굿이다, 문건으로도 나왔잖아.
쟤들이 그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게 뭐겠어요. 더 이상 공작질 할 것도 없고, 이길 방법이 자기들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이론조사를 계속 돌릴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사사든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도저히 이길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쟤들이 지금 미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소위 보수에서 단일화 안 하면 막 질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는 새끼들. 자기들이 보기에 윤석열이가 되면 자기들한테도 털 것만큼의 지분도 안 올 거라는 걸 자기도 이제 느낀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를 이용해서 안철수가 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한에서 안철수가 특정한 지분을 받아내면 그 안철수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분을 나눠 먹겠다는 그 계산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시대를 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단일화를 안 하고 사사로 갔을 때, 50대 40, 5대 4. 솔직히, 말씀드리지 40%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계는 35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50대 35. 안철수만 한 5% 가져가고, 심상정이 또 한 3% 정도 가져가고, 이 또 무효표 나오고, 이래 해가지고, 50대 35. 그게, 그러니까, 그래,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50대 40. 50대 40. 그게, 제가 예상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수치고요. 50대 40. 만약에 단일을 한다. 그러면, 55대 40. 55대 40. 진짜, 이번 대선은, 그래, 어떤 형태로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치가, 그 수치에 근접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이재명 한 40, 한 3,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윤석열이 한 40, 한 7, 8%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이제 사사로 가면, 쟤들이, 안철수나 이런 애들 다 가져가는 게 한 10%는 될 거니까, 10% 빼면 90%에서, 그냥 한 41대 49가 됩니까? 41대 49. 그렇지. 그러면 이제 40 한 2대, 43대 47이 되죠? 43대 47? 43대 47?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솔직히 이 나라에 크게 희망을 가질 것도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나와도, 윤석열이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 겁니다. 쇼지를 아무리 해도. 이재명이는, 진짜 막말로 단일화를 해도, 심상정이 하고, 35%가 진짜, 35% 나오는 게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에서 봐가지고, 딱 맞다니까요. 35가. 다 끌어모아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35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돼야 그나마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 국민의식이 그나마 들 것만큼이나마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만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40%는 나올 것 같아요.
40%는. 근데 그 이상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 지금도 보잖아요. 문재인이 지지율을 절대 문재인 지지율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지금 제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문재인 지지율이 딱 40% 정도에서 딱 고정돼가 있잖아요. 물론 뭐 한 45%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마사지가 됐다고 보면 처음에 문재인이가 받았던 이 41%에서 끝까지 지지율도 딱 이 숫자예요, 이 숫자.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연끌을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도 35가 최대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40 정도까지는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윤석열 50.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일화가 되면 55. 제 예상이 듭니다, 이거. 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